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스탑 앤 고 함정이란 용어 기억나시나요? 이 못 먹어도 고 같은 고스톱 용어 말고요. 멈췄다가 다시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용어 경제학에서도 사용되거든요. 지난 2월 27일자 꽃고문에서도 자세히 알아봤던 내용인데요. 이 박 PD가 얘기한 대로 멈췄다, 계속 갈까? 이거 망설이다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함정이란 단어까지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는요, 물가 관리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 아니면 동결 이거를 반복하다가 혼란에 빠지는 거.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한 5분 정도는요, 2월 27일자에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스탑 앤 고 함정. 이게 처음 등장했던 것은요, 1970년대였거든요.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석유 파동이 한창이었던 때죠. 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당시 미국 연준 어떻게 했냐면요. 경기 상황을 의식해서 금리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다가 물가 관리에 크게 실패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가 급냉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하죠.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렇게 약한 곳부터 망하기 시작하죠. 산업, 생산, 부동산 이런 것들도 꺾이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급냉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모습 이것과 비슷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치권과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금리 인상 중단해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오영수 아저씨가 했던 그 이야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 이 금리 인상 중단하는 거죠. 이런 강경 여론이 빗발치게 되면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잠잠했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게 되죠.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비, 각종 생활요금이 치솟게 됩니다. 이러면 또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정치권과 언론들 자기들이 멈추라고 해놓고선 이제는 또 물가 잡지 않는다고 금리 그냥 놔둘 것이냐 라고 난리를 칩니다.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또 뒤늦게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또 급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병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잘 쉬고 약도 끝까지 잘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약 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약을 끊고 무리를 하게 되면요. 이 처음보다 더 크게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당시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1979년 이 연준은요, 기준금리를 11.5%. 와, 이게 장난 아니죠. 이때까지 스탑 앤 고를 반복하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세 멈추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덩달아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해 미국 물가가 9% 가까이 치솟아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물가가 너무 높다. 하지만 1979년에는요, 9%는 약과였어요. 무려 11%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나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언론들, 미 연준이 스탑 앤 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비난까지 했었죠. 망하진 않았죠. 그렇죠. 바로 경글진에서 자주 언급했던 폴 벌커 연준 의장이 등장했던 덕분이었죠. 이 벌커가 하룻밤 사이에 기준금리를 무려 11.5%에서 15.5%. 기준금리가 이거예요. 아무튼 4%포인트나 끌어올렸던 인물이 바로 폴 볼커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끌어올리게 되면 이 돈 빌렸던 사람들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폴 볼커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폴 볼커가요 2m 1cm 엄청난 장신이에요. 음. 이 감히 누가 살해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폴 볼커도 위협을 당했는지 권총을 차고 출퇴근했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폴 볼커가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자 3년 가까이 미국 경제 혼란에 빠집니다. 뒤집어졌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대혼란을 겪었었다는 거죠. 특히 금리를 끌어올렸는데도 물가는 더욱 치솟았어요. 1980년에는 무려 14.8%. 와, 14.8%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물가 내쫓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금리 4%포인트나 끌어올렸는데 물가는 더 올랐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폴 볼커 꿈쩍하지 않고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덕분인지 물가는요. 그 이후로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1982년이 되니까 4%대, 1983년이 되니까 2%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이 연준의 물가 목표가 2%대 아닙니까? 이 목표했던 수준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때부터 미 연준 폴 볼커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고요. 그러자 미국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해서 199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소위 골디락스라고 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상태. 여기에 도달했다는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 볼커의 전략, 앞서서는 스탑 앤 고라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다른 스탑 앤 홀드라고 합니다. 고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뚝심을 가지고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는 태도. 이게 스탑 앤 홀드라는 거죠. 한동안 경기 침체, 이거 어쩔 수 없다. 물가부터 잡겠다. 이런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역사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금융시장에서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불진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만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집었던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호주와 캐나다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주와 캐나다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난스톱 동결을 외쳤던 나라들이거든요. 예. 선두에 선 곳은 바로 캐나다였어요. 2022년 1월만 해도 이 캐나다의 기준금리 0.25%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과 발맞춰서 이 캐나다도 4.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G7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긴축을 쳤고 그리고 4월에도 연달아서 동결했습니다. 3월, 4월 금리를 4.5 그대로 유지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달 앞서서 2월부터 동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캐나다가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0.1%에 불과했던 기준금리를 무려 3.6%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4월 호주도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하자 월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드디어 9점에 도달했다. 9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까지 덧붙였거든요. 미국도 결국 동결할 것이 아니냐. 특히 5월에는 금리 동결. 이런 주장이 널리 퍼져나갔거든요. 외신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들,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파월이 본 모습인 비둘기로 돌아와서 동결을 외칠 것이다. 일제히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 5월에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유지했잖아요. 네. 미 연준의 파월 의장 폴 볼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탑 앤 홀드 전략 고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던 호주와 캐나다. 지난 6일이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깜짝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호주 앞서 얘기처럼 3월,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동결. 많은 언론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요, 지난 6일 기준금리를요, 0.25%포인트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기준금리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현재 3.5잖아요. 호주가 0.6%포인트나 높죠. 아무튼 호주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스탑앤고, 이것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만이 아니에요. 어제 이 상황 유심히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른 저녁 잠이 많아서 보통 오후 10시쯤 자는데 어제는 오후 11시까지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11시에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4.75까지 올라갔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나다가 한 번 멈췄는데 다시 스탑앤고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선진 경제 중에 가장 먼저 동결에 들어갔던 호주와 캐나다, 왜 또다시 고를 외쳤을까요? 물가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지난해 12월만 해도 호주의 소비자 물가 무려 8.4%였거든요. 그러다가 올 들어 1월에는 7.4, 2월에는 6.8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호주 언론들 그리고 외신들 아이고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네? 라고 호들갑을 떨었다는 겁니다. 이에 힘입어 호주 중앙은행 지난 4월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결한 후 호주의 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월까지도 6.3 이 안정세를 찾는가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호주의 4월 소비자 물가 다시 6.8로 올라갔어요.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39년 만에 최고치인 8.1%까지 캐나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2월, 그러니까 올 들어 2월에는 5.2까지 둔화됐었거든요. 그러자 많은 언론들 이제 물가 잡힌 거 아니냐. 캐나다 중앙은행도 자신감을 갖고 스톱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3월까지 4.3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캐나다 소비자 물가 4월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니 4.3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0.1%포인트가 뜁니다. 4.4가 돼버린 거예요. 잠시 멈췄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자 캐나다 중앙은행 이거 심상치 않다며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인플레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찬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던 찬불이 다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호주가 스탑앤고를 한 것이죠. 그럼 더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많은 언론들,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이에요. 드디어 동결할 것이다. 지난 5월에 동결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사건도 있었죠. 경불진에서도 자세히 살펴봤던 미국의 부도, 이 부채한도 협상. 이 부채한도 협상이 지난주에 극적으로 타결됐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발행된 국채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죠.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있던 돈 가지고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미 연준이 굳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아도 금리를 올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 이렇게나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일 그리고 어제 상황이 급변했죠. 캐나다와 호주가 스탑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잠잠해지는 듯 했던 물가가 다시 튀어올라 어쩔 수 없이 다시 고를 하는 혼란에 빠진 모습. 여기서 미국 연준이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폴 볼커의 특심,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우리 시간으로 15일인데 그보다 하루 전인 14일 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거든요. 이거 우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4월만 해도 4.9였거든요. 2021년 4월 이후 최소로 상승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어요. 이렇게 최소폭 상승이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한 근원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보다 5.5%나 튀었습니다. 여전히 5%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14일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가 호주나 캐나다처럼 다시 튄다면 미국은 지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냥 홀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2월부터 계속 동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2월부터 동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경기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외부 압력도 심하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많은 연구 기관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유독 한국만 콕 집어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경기가 전 세계와 디커플링 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물가는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19개월 만에 튀졌지. 그런데 이걸 체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특히나 대표적인 서민 음식, 라면도 먹기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이 무려 13.1%나 상승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폴 볼커보다 10cm 정도 작은 이창용 한은 총재, 뭔가 남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연이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호주를 꼭 집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총재가요. 호주도 금리 동결을 하고 지켜본다고 한 후에 올렸습니다. 한국이 왜 못할 것 같은가요?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경고를 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번 달 금리 결정을 한 차례 쉬잖아요. 따라서 15일 미국의 결정을 본 후 7월 13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이때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나라들이 금리 결정을 발표할까? 제가 찾아본 결과 유로존이 6월 15일, 그리고 일본이 6월 18일, 중국이 6월 20일, 영국이 6월 22일 줄줄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스탑앤고를 할지 스탑앤홀드를 할지 요거를 살펴본다면 우리 한은의 방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중요한 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잠시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사우디 대규모 감산에 들어간다. 미국이 하지 말랐는데 대규모 감산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각국이 다시 고를 외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국제 곡물가도 지금 안정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곡물가에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가 했는지 우크라이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큰 댐이 파괴됐잖아요. 네. 근데 그 하류 댐 파괴로 피해를 입게 될 그 하류지대가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는 곡창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국제 곡물가 요동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인가 벌써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한은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지난 9월 이후 현재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채권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 물량 제한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기준 시중대출 금리 4.79에서 6.38,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남아있어요. 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 정부에서 돈을 틀어막아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잖아요. 유동성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규제, 이거 곧 다음 달부터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더 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보수 언론, 또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들, 아파트 지금 사야 될 때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금리가 떨어졌다, 금리 인상 멈췄다 라면서 박 PD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분양시장 많이 거론하죠.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뷰 좋은 곳에 지금 아파트 곧 분양할 것이다. 숨겨놨던 청약통장 다시 꺼내라. 청약통장 해지한 사람들 약 오르겠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맨 처음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도요. 이미 스탑앤고 함정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뷰를 원하시면 북한산으로 가십시오. 직접 걸어서 말이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